전재수 장관 됐었을 때부터 네. 이 지역에 혹시 보궐선거가 열리면 한 대표가 부산 지역 특히 금정구 선거에서 역전시켜서 잘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많이 얘기했었고 보수 정치인에게 부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 있고 네. 그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은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안 줄 것 같고 상당히 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체제에서는 저는 그냥 뭐 험지고 뭐고 아예 공천 안 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지도 체제가 들어온다라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뭐 좋은 데는 당연히 다들 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기회가 올까 뭐 그 생각은 들어요. 조국 대표랑 지금 맞붙기에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제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파 간 대결 구도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제 이성현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친명계에서도 유동철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뭐 친명계 강득구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정청래계인 문정복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기준으로 한 친정청래계가 2명, 친명계에 3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계파별로 이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3대 3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적으로 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3명의 이제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전개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는 친명만 있다. 네, 그런 입장이죠. 친청은 없다라는 뭐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권력 분화와 권력 투쟁이 지금 이례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누가 당선이 되든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3명이나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친청에서도 1명, 친청으로 분류되는 사람에서도 한두 명,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도 한두 명 들어갈 거예요. 내가 네. 대충 이제 비겼다 뭐 이런 얘기 뭐 나올 것 같고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은 또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하겠지만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확정 안 된 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엔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유불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군가에게는 유불리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를 가지고 난 암투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소장님. 네. 지금 3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름값이나 뭐 구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비청 후보들, 이 네. 비청 후보들은 친명색채가 훨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실제 결과는 모르겠어요. 뭐 예상해 본다면 뭐 비청에서 2명, 친청에서 1명 정도 네.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현재 역학 구도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당 대표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친명만 있다. 네. 근데 친명 내에서 분화가 된 게 친청과 비청. 그러니까 친명만 있는데 친청과 비청으로 분명히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비청, 그러니까 친명과 훨씬 더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당내 주도권이나 당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름값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태 의원, 막 강득구 의원, 모르겠어요. 이성현 의원 이런 분들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하튼 최종 결과는 비청 2명, 네. 친청 1명 이렇게 네. 예상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결과랑 비교해 네, 정확히 보시죠. 숫자까지 찍어주셨는데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보궐선거가 지나면 바로 이제 또 지방선거 국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될 거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정된 지역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 있죠.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까지 이제 2곳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또 지방선거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나가게 된다면 그 자리도 이제 공석이 되게 됩니다. 뭐 경기도지사의 추미애 의원도 있고요, 현역 의원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의 이분들의 재판이 이제 2심 내지는 대법원에 지금 되고 있는데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는 이들 지역구까지 합쳐질 경우에는 많으면 10석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지역구 중에 좀 평론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구는 어디실까요? 네.
일단 그 지역구 얘기하기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억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자 고향에 왔으니까 비서실장도 한 말씀 하세요. 네. 훈시경 땅 샀나 뭐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의 그 조크와 네. 이런 거 그리고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는데 그게 두 가지가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훈시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남국 비서관이 얘기했던 그 훈시경을 언급한 거 그렇죠. 하나. 예. 또 하나는 땅 샀냐는 게 도대체 왜 나오냐 여기서. 이게 예전에 강훈식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한번 다스베이던가 뉴스공장인가에 나와가지고 그 네. 얘기를 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잘 끌어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에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수도로 가는 거를 취소를 했을 때 다들 이제 자기가 막 집회를 이제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집회 나가자, 우리가 모욕당했다 이게 아니라 훈식이가 거기 땅 샀나벼 이런 얘기를 했고 집회를 실제 나갔는데 아 훈식이가 땅 샀다고 해서 나온겨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밈이 된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건 그겁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 보고 있구나. 예, 아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저거 볼 수도 있는데 워낙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윤석열처럼 극우 유튜버만 보지 말고 언론도 좀 보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물론 언론도 충분히 보시는데 김어준은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 예. 적당히 보시라. 그런 거 한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지금 저는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나오는 거는 민심의 바로미터잖아 이쪽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이거 네. 쉽지 않은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지나 험지 지금의 여론조사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누구를 공천할지가 되게 궁금하다 사실은. 네. 이를테면 인천 계양을에 한동훈 대표 뭐 이런 사람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지니까 한번 가서 죽어봐라. 뭐 이런 약간 여론도 막 이렇게 당내에서 일부 주류에서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전략적인 퍼즐을 맞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소장님은 주목하시는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확정된 게 두 지역밖에 없고 예. 실제로 얼마나 더 치러질지 모르겠어요. 10석까지 이렇게 미니 네. 총선으로 치러질지. 왜냐면 이게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예. 자신할 수가 없어갖고. 근데 누가 뭐래도 그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맞습니다. 예. 조국 대표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굳어지는 거 보면은 조국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부산 쪽에 나오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전재수 장관이 전 장관이죠.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못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려고 할지 뭐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단체장을 안 한 뭐 어떤 후보군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본진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등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당선이 된다면은 네. 가려고 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뭐 정치인 저를 비롯해서 이제 원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당선돼서 그 국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구실로라도 어떤 지역구라도 네.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한번 자리를 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또 이게 거기에 이제 바인딩 되는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갖고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느 지역을 갈 것이다, 뭐 갈 계획이다, 갈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디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저는 있으세요? 사실 제가 거의 처음 예. 단계에서 전재수 장관 됐었을 때부터 네. 이 지역에 혹시 보궐선거가 열리면 한 대표가 부산 지역 특히 금정구 선거에서 그때 당시 초기엔 좀 어려웠는데 네. 금정구 선거를 역전시켜서 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많이 얘기했었고 보수 정치인에게 부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 있고 네. 그런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네.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은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안 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모두 당선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두 사람이 이게 붙을 빅매치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체제가 계속 유지될지조차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초에 비대위가 뜰 9번째 비대위가 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에서는 저는 그냥 뭐 험지고 뭐고 아예 공천 안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도 체제가 들어온다라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좋은 데는 당연히 다들 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기회가 올까 뭐 그 생각은 들어요. 뭐 그렇고 조국 대표랑 지금 맞붙기에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변수가 너무 많고 다만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는 전재수 장관이 사실상 출마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거기에 박형준 시장을 제끼고 한동훈을 공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서 뭐 붙을 가능성 뭐 이런 거는 뭐 봐야 되겠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시장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부산시장이라는 것은 부산 전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부산시장 카드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두 사람의 1대1 카드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붙는 순간 이거는 차기 그냥 그 권력자의 구도 대결 이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모든 관심 사라지고 조국 한동훈 1대1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전국 주도권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거 만들어 주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를 한 명 더 낸다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대1 구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지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그 지방선거에 미칠 가장 큰 변수, 사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굉장히 큰 여파는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좀 변수 중에 좀 이거에 좀 주목하고 계신 걸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가 사실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급한 불을 끈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지금 0점대였던 걸 1.0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은 한 1.8 정도로 뭐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도 지금 1,480원 좀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아예 비상 경제 대책 회의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환율도 얘기 나오고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조금 좀 개선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이게 이런 정부 여당의 인기가 좀 지속되기 어려운 것 같고 변수는 국힘이 사과를 제대로 하고 반성하느냐예요. 아무리 뭐 이거를 이래저래 못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 된 선거 내에서 야당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성까지 안 한다. 지난주에 나왔던 MBS 여론조사 보면은 이거 이제 12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게 64%가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7%가 내란이 아니다. 딱 국힘 지지자들 빼놓고는 전 국민이 다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체제가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뭉개고 가면은 뭐가 됐든 필패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수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딱 1년 되는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2018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완전히 그 판세가 기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은 한 5개월 반 동안의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언가 정치적 이벤트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판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약간의 객체가 된 상태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선거가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인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또 민심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선거 앞두고 뭐 민생지원금을 한 번 더 준다든가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엄청나게 큰 정치적 격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통해서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지는 좀 뭐 두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근데 이 마치기 전에 꼭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방송도 보고 그 나중에 편집 화면도 보고 계신데 아직 그 구독자가 11만 8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제가 네. 여기 왔었을 때 11만 네네. 7천 명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고 계신 분이라도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셔야 설정 될 것 꼭 같아요. 굉장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네네. 그 콘텐츠들이 네. 정치를 부탁해 많은데 네. 자화자찬이 거의 이재명인데.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정치 커뮤니티나 여기 이 정치를 부탁해에 네. 대한 인용이나 많이 되는데 네네. 그 맨날 15만까지 달려라 이벤트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럼 15만까지 빨리 달려야 되는데 지금 못 달리고 있어요. 네, 두 분의 도움하에 네. 얼른 15만까지 달성하도록 더 구독, 노력을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